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서 집안까지 들어가려고 했던 신림동 원룸 사건. 범인에게는 강간미수가 아니라 주거침입죄만 적용이 됐습니다. 형량이 무거운 강간미수죄는 너무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고 주거침입죄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소연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서울 신림동 원룸 사건. 여성의 뒤를 쫓아오던 남성은 간발의 차로 집에 들어가지 못하자 문을 두드리며 침입을 시도했습니다. 검찰이 주거침입과 강간미수로 남성을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강간미수가 아니라 주거침입 혐의로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왜 강간미수가 적용되지 않았을까? 현행법상 강간이 성립하려면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폭행이나 협박이 입증돼야 합니다. 그런데 신림동 사건을 보면 남성이 피해 여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남성이 문이라는 물건에 대해 위력을 행사한 것일 뿐 피해 여성에게 그 위력이 전달됐는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여성 단체들은 반발합니다. 보이지 않는 무형의 물리력도 있고 이 위력은 굉장히 폭넓게 해석돼야 되는 상황인데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즉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불안과 위축과 그리고 두려움을 공동현관에 비밀번호를 누르는 여성 뒤에 바짝 붙어 건물 안에까지 따라 들어갔던 35살 남성 A씨. 한 달 만에 범인을 붙잡은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만을 적용해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역시 피해 여성이 성폭행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강간미수에 해당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불구속되고 나서 더 불안하더라고요. 사람 지나가면 흠칫흠칫 놀래요. 다른 판결에선 한 달 동안 혼자 귀가하는 여성 3명을 쫓아가 지켜본 30대 남성에게 성범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수사 과정에서 여성들의 다리를 보고 쫓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성범죄 정황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거침입은 남의 편지를 몰래 개봉한 것과 비슷한 정도로 처벌될 뿐입니다. 편지를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개봉했을 때 비밀침해죄가 성립하는데 그 비밀침해죄의 법정형과 지금 동일한 상황입니다. 피해 여성들과 여성단체들은 주거침입죄의 양형을 대폭 상향 조정하든지 아니면 강간미수죄의 적용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